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네. 김경진의 어째스까? 어째스까? 다시. 김경진의 어째스까? 어째서요? 제 9화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9번이네요. 그렇네요. 예, 시간이 빨리 훅훅 가네요. 가요. 예. 예. 두 자리 숫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기쁜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는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팽진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운명의 한 주라고. 그러니까요. 금요일 들어갑니다. 날 기대대로 예. 결정이 나야 되고 네. 날 것 같기도 한데. 같기도 우리도 같기도. 우리도 국정원처럼 헌재 사찰팀을 국회 사찰팀을 하나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오늘 꽃샘추위예요.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추워졌더라고요. 추워봐야 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것들 예. 발악해봐야. 아 요새 저 쓰리쿠스 찬박제로 발악을 하잖아요. 네. 그 주말에 그 좋은 태극기에 대해서 왜 싫은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태극기 사람들이 3일 전에 태극기를 못 걸었대잖아요. 태극기 보기에 이상하게 부끄럽고 민망한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 예. 태극기 부대 동원해서 시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헌재 나가서 그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저기 깽판들인가 이 양반들 법정에서 헌재 법정에서 네. 이거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요새 제도권 방송에서 각종 이상한 토론회들을 만들고 있대요. 저도 거기 불려나가느라고 바쁜데 네. 엊그제 일요일 날도 KBS 토론회를 했고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만드는데 네. 한쪽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그 탄핵 대리인단이에요. 네. 탄핵 변호인단들이 한쪽 패널로 나오고 네. 또 한쪽은 이제 진보적 성향의 네. 이제 뭐랄까 진보 뭐 이게 떠나서 그냥 상식적인 변호사들을 네. 불러가지고 그냥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묘한 어거지 논리를 끝까지 우겨대는 토론회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본다면 그쪽 얘기가 아무런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교묘하게 해대가지고 자기 쪽 지지자들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망치로 각인시키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도 사실 뭐 토론회 하나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네. 반반으로 반반이야. 토론해서 붙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반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그 12월 9일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네.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네. 가결됐을 때 그때처럼 똑같은 여론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 78% 그러니까 적어도 10 가운데 8, 10 가운데 7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하는데 자꾸 이거를 양비론으로 몰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죠. 80대 20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이고 네. 한 20% 정도가 반대 내지는 긴가민가 뭐 이런 네, 상황인데 예, 예. 자꾸 흔드니까. 마치 예. 국민의 반절은 탄핵을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듯한 예. 그리고 이 탄핵 반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이 논리나 근거가 있는 듯하게 그냥 굳이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국민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아니다. 네. 치킨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지만 짬짬에는 있지만 예. 탄핵은 오로지 인용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명쾌하세요. 짬짜면은 있지만 탄핵은 오로지 인용면이 있을 뿐이다. 아 근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네. 버텨봐야 봄은 온다. 그렇습니다. 그 추워봐야 봄은 예, 온다. 예, 그러니까요. 추워봐야 봄은 봄은 온다. 온다. 이런 아니, 말씀 이미 주셨는데 봄이에요. 이미 봄이에요? 예, 추워봐야 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 춥더라고요. 그래서 예. 갑자기 입다가 예.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예, 예. 그리고 핸드폰으로 온도계를 봤어요. 몇 예, 도인가 하고 예. 영하 3도. 아이 추워. 이것밖에 아니었어. 그거. 무진장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예. 보니까 영하 3도야. 아, 그러니까 추워봐야 영하 꽃샘추위는 그래봐야 네. 영하 3도다. 아,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탄핵 선고와 함께 네. 봄이 확 와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냥 우리 반팔 티셔츠 쫙 갈아입고 그러니까 예. 살랑살랑한 예. 하늘하늘한 예. 그런 원피스 언니들을 보고 싶네요. 매화꽃과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네. 의원님께서 봄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 이게 매화입니까? 전남대학교에서 곱게 핀 전남대학교 교정에 곱게 핀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네. 아니 이게 언제 찍으신 거예요? 주말에요. 토요일. 토요일 날? 네.
와, 저기 그렇구나. 광양명화는 이미 만개했어요. 그래요? 네, 어,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진짜요? 네. 예. 저 매화를 저렇게 보는 것도 멋지지만 네. 매화꽃 한 송이를 딱 이렇게 한 가지를 꺾으셔가지고 네.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이게 삶의 운치를 즐길 때 예. 매화꽃 이렇게 쫙 예. 벌어진 거 봉우리 맺힌 거 쫙 이렇게 예. 예. 꺾은 다음에 예. 녹차를 우려냅니다. 녹차. 녹차. 어. 녹차 위에 매화 탁 하나 이렇게 띄워서. 예. 근데 매화 향이 의외로 네. 좋아요. 오, 이게 그래요? 약간 시큼하면서도 이 상큼한 향기가 나요. 아, 매화꽃이. 상큼한 향기가 매화꽃 향기예요. 음. 그러면 녹차는 사실 네. 첫 번째 잔 말고 두 번째 잔에 그렇죠. 우린 녹차가 제일 맛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예. 탁 시큼시큼 향을 더하면 예. 신선이 따로 없노라. 그래요? 어. 내가 곧 신선인가 하노라. 금상첨화. 네. 그렇구나. 네. 아, 녹차 두 번째 네. 내린 잔에 네, 매화꽃 꽃을 하나. 하나를 띄워서 예. 그 꽃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오. 저는 독이 없어요. 그냥 매워요? 드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야,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저 한 번도 네. 그래 매화 띄어가지고. 상암에도 이게 매화나무들 있을 거래요. 조금 가보면 저 하늘공원에도 아마 매화나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예. 한 보름쯤 후에. 보름쯤 후에 네, 점심 상암동에도 드시고 매화가 필까? 네, 점심 드시고 매화꽃을 꺾고 온 다음에 네. 녹차를 우려서 예. 그 위에 탁 그래요. 다음 주에 제가 녹차 한번 갖다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녹차 저희가 띄워서 녹차에 매화를 따러 네. 하늘공원 걸어갔다 와야 되겠다. 그게 일이네. 네.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네. 안 나오네. 또 새로운 사진을 하나. 이거는 왜 양복을 입고 아. 저것도 운동장은 분명한데. 예, 예? 저 광주 저기 저 뭐죠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예. 저게 아마 올 시즌 개막식을 이제 광주 구단에서 이제 대구 구단하고 아마 이렇게 경기를 하는 곳인데 시축을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오후에 나가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갔다가 시축을 한번 했습니다. 구두발로 차면 얼마나 나갑니까? 잘 나가요.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네.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꼭 엄청 네. 저 기계가 네. 충만하신 상황에서 네. 운동장에 서서 내가 차면 뭐 뻥 차지 구두 딱 신고 나오셔가지고 네. 네. 자 봐라 니네 네. 여고생들 다 있는 앞에서 네. 봐라 그러면 뻥 찼는데 구두가 확 날아가요.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이 날아가기도 해요. 촬영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맞아요. 구두가 훅 날아가지고 네. 얼굴이 참 창피해서 야 주워와. 아니 자기가 차놓고 애한테 꼭 시키잖아요. 네. 아니 선거 때 보면 아침에 이제 배드민턴 하는 팀, 그다음에 예. 조기 축구 하는 팀, 예, 예. 그다음에 테니스 하는 팀 예. 이런 구장별로 이제 인사를 다니거든요. 보면. 예. 근데 제일 튼튼하신 분들이 조기 축구 하는 팀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네. 근육이 이렇게 알통 이 허벅지 근육이 그래요? 이러세요. 그 굉장히 격한 운동이더라고요. 네. 축구가. 실제로 축구 제가 50인데 저 벌써 한 40대 초중반부터 뛰면 5분 못 뛰어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래서 그 마라톤 하는 거하고 저는 마라톤 10km도 뛰거든요. 보면 마라톤보다 더 힘들구나. 네, 훨씬 힘들어요. 저건 어. 순간 확 이렇게 예, 뛰어가면서 예, 이 예. 상대방을 제끼고 패스를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 이 사진은 또 뭡니까? 저거는 이거 뭐예요? 저거는 한국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청문회 때 예. 워낙 그 멋지게 발언했던 8차원 여명숙 위원장 예, 혹시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이 여명숙 씨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요? 네. 학부 때 전공이 물리학인데 그래요? 대학원 들어가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완벽한 통섭이네. 예, 통섭이 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40대 후반인데 예. 결혼 안 하신 미혼이세요. 그런데 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또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물 등급 관리하는 게임물 물 게임을- 관리하는데 예. 근데 저분이 우리 청문회 때 보셔서 알지만 예. 시원시원하고 터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주 그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예. 일약 스타로 떴죠. 그렇죠. 검색어 엄청 올랐었어요. 예. 저분 말씀이 아니 세상에 그 저기 차은택하고 같이 저 콘텐츠 관리 진흥원인가 콘진원 저 공동위원장을 하라 그래서 가봤더니 예. 무슨 결제를 가지고 왔는데 영수증을 안 보여주더라. 네. 돈을 얼마나 썼는데 하고 네. 물어봤더니 우리 기본으로 뭐 한 뭐 저 분기에 한 30억씩 써요 예산을. 근데 영수증을 안 그래서요 제가 야 영수증 갖고 와버렸더니 거꾸로 보니까
저 공동위원장 저기 여명숙이 이상한 애라고 제껴야 된다고 뭔 네. 영수증을 요구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껴져서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셨던 분인데 예. 저분이 청문회 때 이제 이런저런 증언을 네. 이제 하셨고 그때 네, 이제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예, 해드려서 예.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을 받더라고. 한국의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이랄까 무슨 어. 철학적인 걸 한번 논의하는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 개최의 자리를 장을 하나 펼쳐드렸더니 예. 고맙다고 저 그림을 하나 그려 로빈 후스까? 화살을 보여. 아, 그 저 캐릭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혹시 게임에 이제 또 캐릭터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스카스카스카 막, 그럴 수도 있죠. 하긴 막 쏘는데 스카스카스카. 예. 아, 재밌다. 네. 저런 그 좀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런 선물 받으면 네. 참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 국회의원들이 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런 선물도 받는다는 거. 너무 많이 받으면 네. 영란 누님 법에 걸려요. 저런 것도 걸려요? 글쎄 저건 가격을 어떻게 쳐야 될까? 3만 원, 5만 원 이상 선물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전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걸 매겨서 창작물이기 때문에. 49,900원. 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네, 한 49억 정도 되는 거 49억 정도. 네, 49억 정도로 보고 네. 그냥 이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네. 감사히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좀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네. 짜증을 네.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정치는 정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우리 역사에서 좀 마감을 하고 네. 좀 저런 재밌는 정치들 국민들이 정치인과 함께 웃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그런 정치로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툭 트여야 돼요. 보면 예. 솔직해야 되고 네.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기본 그렇습니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정치를 실패했다 이러면 책임지고 다음번에 책임지고 그냥 물러나고, 물러나고 네. 또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어떤 봉사와 용서를 구해서 그다음에 네. 국민들이 용서해주면 다시 또 정치 나오는 거고. 현실에 나올 수 있는 예. 거고 이렇게 그냥 가볍고 예. 유쾌하고 경쾌한 이런 마음을 예. 가지면 국민 모두가 다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지금 친박이라든지 무슨 저 태극기 시위에 나오시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이런 분들은 보면 머릿속에 온갖 욕심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이게 온몸에 그냥 무슨 욕심 덩어리야. 인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이런 향기라는 그냥 이 세계 최고의 향수야 이러면서 인분을 덕지덕지 말고 나 나와서 세계 최고의 향수야. 이게 샤넬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옆에 가질 못해요 냄새 때문에. 아니 그 무슨 저 어디 지사를 하셨고 대구에서 출마도 하셨다가 떨어진 그 그러니까요. 유력 정치인 계시잖아요. 김모 씨. 참 왜 그러실까? 그 참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대구에서 그 웬만하면 선택을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심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욕심 덩어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버티네.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네.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70% 80%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쭉 얘기하자면 네, 우리 젊은이들 대졸 90%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 학력이에요. 네. 세계 최고 어떤 정신 네. 수준이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 표현을 빌리면 네. 알파고 국민이에요. 알파고 국민. 알파고 국민인데 네. 그 똥치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그분들은 1950년대, 1960년대 그 박모 씨 독재 시대의 그러니까요. 정치가 당연한 정치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근데 저는 이 국면이 상식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네. 그분들의 정치도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령이 예. 고스트 바스터스에서 보면 예. 전기로 쫙 잡아당겨가지고 요 안에 예. 이제 예. 진공기 용기 안에 집어넣는데 예. 마지막 버티고 있는 단계예요. 예. 좀 더 이 전압을 세게 해가지고 당겨야 돼요. 쫙 빨아들여야 돼. 쫙 빨아들여야 돼. 진공청소기 예. 쫙. 자, 박영수 특검팀이 네. 그 어제 90일간의 수사 기록을 다 정리해서 네. 발표를 하셨어요. 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예. 그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때문에 네.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특검이 울어야 됩니까? 국회가 울어야 됩니까? 국민이 울어야 되죠. 국민이 울어야 됩니까?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일반 검찰은 거의 그냥 그 뭐랄까 최첨단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미군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특검은 그냥 2차 대전 때 숲속에서 이렇게 전쟁하던 게릴라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릴라 부대. 예. 네. 일반 검찰은 검사만 해도 2,000명이 넘어가고 디지털 포렌식 무슨 갖가지 과학적인 증거 분석, 회계 분석 이 팀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해봐야 네. 이게 특검보 4명에다가 파견 검사 20명, 그다음에 수사관 지금 40명이거든요 보면. 근데 수사관 40명 중에서도 또 일부는 보면 그냥 변호사 하시다 온 분들, 예, 뭐 예. 회계사 하시다 온 분들 예. 임시 조직에 보면 임시 조직이죠. 예. 예. 사실 이 임시 조직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껏해봐야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70일, 90일밖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도 일반 검찰이 내지 하는 거- 못했던 성과를 엄청 몇십 배를 낸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지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그다음에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외압과 이 방해체 준동이 정면으로 전면적으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네. 결국은 이 정신적인 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장애물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저쪽은 우병우가 있을 때 또 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지휘부가 있는 이런 수사팀 여기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네.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진실만을 밝히기 위한 수사팀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이를 낸 건데 그래도 특검이 어제 발표할 때 보면 마지막까지 절제미를 보여줬잖아요. 일단 네. 질의응답을 안 받았잖아요. 네. 질의를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무슨 탄핵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의 오늘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어떨 것이냐 이런저런인데 얘기가 그런 어떤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일체 질의 안 받았잖아요. 보면 네, 네.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서면으로 이게 쫙 이렇게 배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내용도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했었잖아요. 보면 예.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어제 저는 요 보고서 페이퍼 중에 보니까 그 대한 성형의사학회인가 4월 15일부터 네. 4월 17일 사이에 아마 저기 그 성형이 있었다. 네. 성형 수술을 한 걸로 추정된다. 그 문구 같은 예. 거를 몇 페이지에서 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 사실 현장에서 구두로 굳이 발표를 안 했잖아요.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해서 어떤 국론 분열의 소지를 없애고 시비를 없애는 이런 발표를 깔끔하게 했어요. 보면. 네. 근데도 그 양반들은 왜 헌재 선고에 임박해서 하느냐고 그랬. 아니 자기네들이 연장을 안 해. 연장해줬으면 발표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수사만 하고 있지 발표 안 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빙고. 특검 기간 연장했으면 발표 안 했죠. 아, 지그들이 예. 갑자기 이틀 예. 전에 연장하지 마. 그래 스톱 그러니까요. 심하게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오늘 끝낼게. 오늘 기소하고 그러고 네. 나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검찰로 보낼 거 정리하고 부득불 어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28일 날 수사 기간 종료인데 왜 28일 날 안 하고 3월 6일 날 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네. 참 그 정말 요만한 것이라도 트집 잡아가지고 네.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대통령 성형과 관련해서 그 수사 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정확한 단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4월 15일에서 4월 17일까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성형 수술 의혹과 성형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남겼는데 이걸 또 보수 언론이 어떻게 쓰냐면 특검이 수사 못했다. 결정적인 단서 못 찾았다. 이렇게만 또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 기록을 국민들이 다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론에 드러나는 지면만 가지고 그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이를테면 조선일보만 보시는 분들은 아이 특검이 수사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 보신 분들은 이거 수사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언론이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면의 보도만 하니까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그런 게 걱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계속 나와요. 예,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전 전- 수석에 네. 대한 수사를 네, 어떻게? 전담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전담팀 만들어서 전담해서 할까요? 전담팀 만들어서 전담에서 하겠죠.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우려와 이제 기대가 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인데 네. 실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자기 사람들을 워낙 핵심 요직에 심었어요. 핵심 요직에 그 요직이 지금 하나도 안 흔들린 안 상황 흔들린 아닙니까? 거죠. 실은 또 지금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전면적으로 이제 두 달 후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네. 새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인사하는 것도 사실 네.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우병우 전담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병우에 의해서 발탁돼서 핵심 요직에 가 있는 사람들로 네. 우병우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실은 그냥 여전히 지난번 윤곽금 팀장이 했던 것처럼 네. 우병우 봐주기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는- 윤곽금 팀장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동창 연수원 연수원 동기잖아요. 동기죠. 예. 예. 그리고 고검장 됐으면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전면적으로 뒷배를 봐줬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검찰 인사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검증 우병우 수석이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니까 우병우 수석 그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도 일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검찰. 예. 그래서 실은 보면 그 우병우 수석에 의해서 발탁되지 않고 한직에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해서 그 중에서 수사 능력이 좀 뛰어난 그리고 객관적이고 평소에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우병우 수사 전담팀을 꾸리면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꾸릴 것이냐 네.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른바 특수본 2라운드를 네. 어떻게 꾸리느냐가 네. 핵심인데 네.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네. 지금 혐의 사실이 11가지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돈 받은 사실도 네. 지금 발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수임료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이 기업들 특정 기업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계좌로 수억 원의 돈을 쏴줬는지 네. 청와대에 네. 그 들어간 다음에 네.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네. 과연 검찰이 그 부분까지도 상세히 추적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특수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통화도 많이 했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래도 그쯤 특검이 밝혀냈으면 네. 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우병우 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네. 이대로 그냥 기소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아니다 아니다. 우병우 좀만 더 수사하면은 반드시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구속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반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특검 내부의 의견이 부딪혔다 그래요. 네, 네. 근데 특검 내부에서는 어쨌든 후자 쪽 구속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해서 그냥 굳이 기소를 안 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그러는데 특검에서 그런저런 정황들의 단초를 잡아낸 게 분명히 있고 이게 특검이 만들어놓은 수사 기록 내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이 이미 이제 일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유야무야 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낸 보도 자료에도 네. 일부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 국민에 알려진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더 물러설 여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네. 그걸 얼마만큼 적극적인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네. 아니 뭐 통장에 이렇게 통장에서 통장으로 쏴 있으면 변명할 거리는 많아요. 가령 뭐 저기 우리 어머님이 저기 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통장으로 받아서 보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 사는데 잠시 빌렸다가 여기서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준 돈인데요? 뭐 하여간 그 어쨌든. 예, 그 명목은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고 냉정하게 검증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 결론은. 의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삼성이 이제 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네. 돈이 이제 독일로 흘러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예, 예. 일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단초는 잡았지만 사실은 그냥 뇌물로까지는 못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예. 수사 시작하다가 그냥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은 영장 청구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명목들을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안종범이 수첩에서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또 이게 수첩 안에서 예.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 명목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할 거예요. 음. 근데 그 변명을 깨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사 의지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집중하느냐.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제대로 된 팀들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사팀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김수남 총장이 정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네. 지켜봐야 돼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이 어떻게 우병우 전담팀을 꾸리느냐, 누가 우병우 전담팀의 수장이 되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하다. 김수남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는 이 과정들이 나중에 검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느 정도까지 변형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결국에는 검찰의 명운과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검찰 이대로 안 되겠다. 안 되죠. 네. 지금도 사실은 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에요. 그렇죠. 바닥이기 때문에 이 검찰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끊어내 가지고 네.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분리해서. 양대 체제로 가자. 검찰은 검찰대로 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더블로 가자. 예, 이쪽에서도 수사하고 하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수사하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잘하나. 거기다가 검찰이 제대로 청와대 눈치나 보고 안 할 것 같으면 이쪽 고위공직자 야 사건 요리 넘겨. 고비처에서 넘겨 넘겨 이래가지고 그래 받아서 네.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야당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네네. 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 100% 통과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통과 안 되고 어느 네. 정도 정말 이렇게 균형 잡혀서 가는 것을 검찰이 목적으로 한다면 네. 이번 수사가 시금성이에요. 자기들 최소한 자체 내부 비리 네. 우병우처럼 정말 잘못된 권력에 이렇게 부하내동해서 이런저런 범죄를 방조했던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게 시금석이죠.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직권남용 혐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직무유기,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에는 항상 우병우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다 우병우. 네. 참 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는 후문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 재산이요. 네. 원래 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10조 10조, 원대라고 네. 했는데 다 특검이 확인을 했더니 2,200, 2,730억. 2,730억. 예, 부동산은 모두 178곳 이렇게 네. 조사가 됐어요. 최씨 일가, 최씨 일가. 그러니까 예. 최순득 씨라든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죠.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조사가 미완의 조사일 거예요. 미완. 예. 아, 왜냐하면 우선 그 최순실 조사 재산 추적팀에 네.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 숫자가 안 많았을 거예요. 시간도 짧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내놓는 자료만 가지고 또 이제 그 최순실 씨 이복 오빠 얘기라든지 몇몇 예.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일응에 검증을 할 거예요. 예. 검증을 했을 거예요. 최재석 씨의 네, 주장 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하려면 네. 말이 그렇지 우리가 가령 뭐 50억대 또는 100억대 재산 자금 추적을 한다고 그래도 네. 사람이 최소한 10명 이상 붙어서 쭉 봐야 돼. 이 재산 흐름 추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산이 해외에 많잖아요. 있는 것은 예.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국내에 최 있는, 씨가의 재산이 예, 2,730억이기 때문에 지금 일응의 플러스 검증을 알파. 예, 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제 느낌에는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특검은 일은 그렇게 확정을 했지만 그게 네. 정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하. 다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건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법에 보면 이제 공소시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러면 현재 법으로 보면 이게 범죄가 아닌 이상은 또는 범죄적으로 최초에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네.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또는 예. 검찰이라든지 이런 공적기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제가 완전히 민원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미디어 종사자니까 네. 미디어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네. 무슨 최순실 재산이 10조라더니 네. 막상 특검 조사했더니 네. 2,73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굉장히 부풀려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시 시각을 좀 네. 그 범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네. 2,730억이요. 네. 2,730만 원도 없거든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맞아요. 그게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네. 게 아니에요. 최 씨 네. 일가가 보면. 네.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유치원을 한 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유치원에서 2,730억 벌 수 있으면 네. 다 그만두고 유치원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개인 재산은 뭐 2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게 100억대, 200억대 재산을 만든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2,700억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특검에서는 이 최순실 씨의 재산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경제 공동체 둘 간에 이게 모종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딥하게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원외교 그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 네. 사실은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검찰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네, 정부 네, 출범 네. 직후에. 예. 근데 검찰이 가령 최경환 씨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총리하고 이 여당의 실세다 보니까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돈이 해외로 나가면 네.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국세청 또는 관세청과 같은 국가 어떤 공적 기관이 네. 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는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 굳이 하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양국 간의 본인은, 예. 조세 조사 협정이 체결돼 있는 네. 국가한테 요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해당 국가에다가 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이게 돈이 흘러나가는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추적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면 많은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하나씩 이걸 전표를 찾아보고 장부를 찾아보고 하는 것이 보통 일. 한 두 단계만 지나가면 네. 사실은 찾기 어려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대 네. 이 자금 추적을 몇 년간 이동한 거 하려고 하면 사람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귀찮아서 안 해요. 거꾸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해당 국가의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 조금 하는 신용이거나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거기 해당 국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 예. 요청한다고 해도 상대방 국가에서도 하는 신용이라든지 쓱 봤더니 우리 또 없더라 하는 식으로 그냥 서류 하나 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거의 본질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들이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네요. 그렇죠. 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그렇죠. 아주 그래서 나쁜 죄질이 무지하게 나쁘네. 그렇죠. 그래서 MB 때 네. 굉장히 자원외교 했던 사람들이 영리한 게 뭐냐면 1조를 투자하면 네. 이 투자금 1조가 제대로 투자 집행이 되는가를 이게 이제 투자국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네. 최소한 직원들 10명, 20명 한 부서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직원 1명 내지 2명 보내요. 그것도 젊은 직원 30대 초반. 그리고 걔는 제껴놓고 예. 실제로 배후에서 누군가가 다 하고 그러면 이 참 돈 빼먹기 좋은 거죠. 예. 예. 30대 초반의 직원 하나가 뭘 어떻게 찾고 뭘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순실 씨나 또는 이게 우리나라 누구건 간에 매번 뭐 맥쿼리라든지 이런 외국 네. 자본들 한국에 들어올 때 네. 저게 실은 우리 그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외국 자본에 이렇게 신용을 그 외피를 입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만큼 자본의 본질은 추적하기 힘들어요. 실제 자본주가 누군지.
그러니까요. 정말 뭐 누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했다더니 네. 국가 돈 빼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네. 그것도 나라 돈. 외국에 내보내서.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추적이 돼요. 예. 국내에서 추적이 되는데 외국으로 보낸 다음에 외국 안에서 한 두 번만 돌려서 빼먹는 거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요번에 네.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 뭐 해외 재산 10조 원이었는데 네, 왜 밝혀낸 게 없냐? 밝혀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방금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사드라든지 뭐 이렇게 그 F-35 로키드 네. 마틴 이게 비행기 들어오는 거라든지 예. 뭐 이런 그것도 뭐 것들 최순실 작품이 아니었네. 뭐 예, 이런 식의. 예, 기니 아니냐 하는 예, 것들 예, 있잖아요. 예. 돈 자체가 해외 구자에 떨궈지면 네. 수사할 방법이 없어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 해외에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거 찾아내는 것이. 수사가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제 내부 정보를 네. 가지고 네. 서류 일체를 들고 나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자료 첨부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거 태블릿 조작됐다고 오기 전에 이거 폭로한 놈이 서류 위조해갖고 폭로한다고 우겨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장시호 씨가 예. 예, 처음에 그 JTBC가 태블릿 조작됐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예, 난리를 했어요. 쳤어요. 장시호 씨가 헌재까지 와서 그랬어요. 예. 헌재까지 와서도 조작이라고. 예. 예. 장시호 씨가 두 번째 태블릿 요거 갖다 내고 패턴 요거 L자 패턴이란다고 풀어내가지고 보니까 2015년도 7월 달인가 10월 예. 달인가 그거 무슨 청와대 문서까지 나오니까 이제 예. 요새 좀 조용해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예. 장시호 씨가 아주 큰일 했죠. 예. 그러니까 예. 정말로 해외에서 뭔가가 있었던 것들은 이 자료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자금의 흐름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네. 수사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다 이걸 좀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국가별로. 국가별로 예. 협약을 그러니까 상호 사법공조 협약은 체결을 그죠. 하는데 예. 그것도 느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법공조 요청을 하면 네. 우리나라 검찰이나 우리나라 경찰이 받아서 우리나라에 수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의지가 열리나 있겠어요. 남의 그 나라 사건이 일인데. 남의 나라 일이고 예. 그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예, 관심도 예, 없는데 예. 하는 신용하다가 돌려보내요. 예. 실은 전 세계 국가가 원하면 사법공조를 하면 우리 공무원, 우리 수사관이 가서 현지에 가서 막 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예. 예. 그래야만 조금 좀 언어 예.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어떤 해볼 수사가 만한. 해볼 만하는데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국민들이랄까 전 세계 인구는 이게 모든 게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경제적으로 네, 네. 하나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인데 예. 법 제도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구나.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국의 범죄 수사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데도 그 조세 피난처에다가 거기 회사 해놓고 자기 미국에도 세금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애플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 예. 트럼프가 애플에다 이게 예. 너희들 이 새끼들 세무조사 맞을래 아니면 공장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올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전부 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그래도 미국같이 큰 나라 미국이나 소련 같은 데는 네. 워낙 정보기관들의 힘이 세잖아요. 네, 네. 정보기관들이 감청을 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이 핸드폰에 백도어 네, 코드가 있어가지고 어. 이게 무슨 통화를 하는지 엿들으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세금 빼먹는 것도 다. 예, 독일 총리 저기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다 듣는 거예요. 네. 미국 정보기관은 틀림없이 한국에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하고 그렇고 저런 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거 불법인데. 그래서 불법 도청. 오죽했으면 미국 예, 애들이 스노든. 그때 독일에다가 예. 하는 듯 마는 듯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정상들 30몇 개국 정상들 핸드폰 감청했다고 그때 스노든 폭로 때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웃고 있겠네. 우리는 그래서- 최순실 우리도 최순실 아는데 니네가 몰라? 이것들아 우리는 20년 전부터 알았다고. 우리는 20년 전 알았어. 예.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것이 우리처럼 약소국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으면 아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가정법인데 이프 가정법인데 이프.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
저 최순실이랑 뭐 해먹은 거 다 알고 있어. 그 사드 놀래 안 놀래? 사드 안 놓으면 우리 어디다 이 정보 흘려줄 거야.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프입니다. 이프예요. 가정법이에요. 예, 꼭 이프예요. 그렇다는 건 예. 아닙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번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네. 정말로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될 만한 이유가 네. 이게 우리나라 최고 정상이 협박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협박받을 개인적인 비리로 협박받을 상황이 되게 되면 보통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렇죠. 네. 예. 최순실 까이느니 차라리 내가 네. 사드를 깐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사드가 왔다면 진짜 이게 가정법들인데 정말, 예,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들인데 그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1년에 400조를 운용하는 그렇습니다. 초대 이게 이 집단이자 초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엄청나게 네. 큰 기업 그냥 보면 그냥 그렇죠. 규모로만 경제 규모로만 보면 네. 예, 400조 400조예요. 엄청난 국가의 그럼, 정부 예산이죠. 네. 그러면 선진국의 대기업 입장에서도 400조면 엄청난 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큰 덩치 큰 게 군수 산업인데 예. 뭐 사드 한 포대 두 포대 도입하면 뭐 1조 2조씩이잖아요 보면 그 뭐 그러니까요. F-35 비행기 뭐 한 50대 100대 도입하면은 뭐 그거 8조 10조 잃어버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환율을 어떻게 조금 좌표 매김을 하느냐 뭐 이런 또 관세 어떻게 하느냐 무기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인데 네. 이게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다면 하시라도 옆구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죠.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인 거고 강대국 간의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양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아시아에서 또다시 그 군비 경쟁이 촉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모델로 다시 또 역행해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군비 경쟁만 하고 있으면 네. 이게 또 완전히 이게 프레임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안보 위기를 부추기면서 예산을 또 엉뚱한 데다 쓰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간이 다 됐지만 차명폰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저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특검 조사에서 네.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어디를 그렇게 통화를 했을까? 네. 했을까? 네, 했을까? 해서 막 추정을 해봤더니 삼청동 관저에 계시는 그 어느 분하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차명폰 최다. 주 통화 장소가 삼청동 관저. 상대방이. 그다음에 이분이 예. 해외 순방 나가면 예. 해피는 그때는 통화 내역이 없어. 그다음에 요 삼청동 관저에서 발신한 폰도 보면 네. 주로 수신 대상이 네. 청담동 어디야. 그다음에 이분이 청담동 어디에 계시는 분이 해외로 나가면 그분이 또 로밍이 항상 무슨 보다폰 뭐 이런 데. 그러니까요. 아니 청와대 폰이 다 있잖아요. 비화폰이네. 공용폰. 거기는 예. 비화폰이에요. 이게 네. 이게 음성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보통 팩스 쏴쏴쏴쏴하게 이게 네, 압축을 네, 해가지고 네, 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화 통화의 원리들인데 네. 그거를 쏴쏴쏴쏴 하는 걸 다시 암호화를 다시 한두 번 더 하는 게 비화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비화폰을 보통 이제 이 일정 레벨 이상의 대통령이라든지 이 관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스노든 이쪽 뭐 이쪽에 감청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감청해 주세요. 감청해 주세요 하고 이래가지고 나를 감청해 줘. 예, 일부러 부천에 있는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일반 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로 통화를 해. 정보 기밀을. 그러면서도 방송에 나오시는 국가 안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에서 특히 일본의 그 연애 프로에서 많이 나온대잖아요. 개그 프로에서 코미디 프로에 막 소재가 된다잖아요. 최순실이. 아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비선 실세하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네. 그 대통령 꼬봉 이영선 씨 이영선.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가 계신 네. 그 순실이 옆방에 가서 콩밥을 국비로 같이 드실 뻔했던 네. 영선이 오빠가 네. 주기적으로 핸드폰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바꿔주잖아요. 보면 네, 번호도 바꿔주고 네. 또 개통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나눠주잖아요. 네. 대통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전화는 이 폰으로 꼭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수밀관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범단이에요. 네. 범단이고 범단의 수괴가 네. 아직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네. 청와대 안은 여전히 그 범죄의 사실들이 범죄의 증거들이 예, 여전히 증거들이 남아 있는 예, 증거 저장소. 증거 저장소, 증거의 보고. 그러니까 증거의 보고가 보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라운드가 종료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특검이 없는데 검찰이 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예. 여전히 문제예요. 예. 황교안 대행이 지금 총괄 키를 잡고 있는데 음.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나와서 이제 사저로 가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청와대 내부에는 여전히 경호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황교안 특검이 황교안 대행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 못 가져가게 오케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면 네. 이 증거 자료들을 국가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부 정부 기록 보관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러면은 15년인가요? 30년이요? 30년. 그 깔라면 30년.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든지 국회의 결의를 거치든지 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야. 그 의원님 팔순에.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팔순에 대통령 기록물 기록물을 기록관 가서 까고 따로 보니까 어째스까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했어요. 이게 못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예.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게 요새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을 보면 네. 다시 국정원 댓글 부대들이 다시 준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저희도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예, 저희 댓글이 굉장히 네. 그 어려워졌어요. 네. 이상해지고 욕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안 시간대에 그랬거든요. 예,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막 뉘앙스의 들어와요. 예.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때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중하위직들 있잖아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건 하위직. 찾아가지고 예. 냉정하게 처벌할 거 처벌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끝나요. 보면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나? 그 KBS 아침 6시 뉴스를 봤더니 네 맞아요. 지난주에 두 예. 꼭지이고 6꼭지를 네. 저거 이게 그러니까 KBS 방송사의 핵심 간부진들 등등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만 속칭 순장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명운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옳든지 그러든지 그러면 그런 대로 나는 이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이제 이 정도 전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순장조가 사회의 결국은 핵심 영역에 다 있는 거예요. 청와대 내부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고 국정원의 핵심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 방송사의 이게 핵심 누구들 예.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정부 부처의 그렇습니다. 어디 누구. 아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단 얘기를 했는데 전부 같은 맥락들이에요. 근데 이게 태극기 시위대가 준동을 한 시점부터 이 사람들도 곰곰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생각하다가 이게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사고를 흘러가 버린 세력들이 상당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표징을 네. 언론 보도 태도로 읽습니다. 네. 언론이요 굉장히 잘해왔어요. 네. 12월 9일까지. 네. 그리고 탄핵이 그 가결된 이후에
상당히 논조 변화가 그러니까 국정조사 생깁니다. 때까지도 괜찮았고 괜찮았어요. 예. 그다음에 탄핵 심판 초반까지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탄핵 심판 중간부터 예, 이른바 김평우 변호사와 고트로 예. 서석구 변호사, 서석구. 예, 네. 이런 분들의 등장 이후 그리고 네. 태극기 집회라고 네. 하죠. 그 탄핵 기각 집회가 네. 연일 동원되고 거기에 이제 그 자유총연맹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회가 계속 나오면서 하면서 언론 논조가 상당히 흔들리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양비론으로 그렇죠. 몰고 가는데 여전히 너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네. 너무 현명하세요. 네. 그런데도 이 지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네. 흔들리지 않는 여론의 지표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단해요. 그자들은 목표가 예, 양비론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서 몰고 50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론이 50대 50으로 분열돼 있다. 맞습니다. 이런 외관을 작출해서 네, 그 외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태극기 부대에 계속 이 예, 시위유 동력을 예, 공급하면서 예. 이 시위유 동력을 가지고 예. 헌재 재판관들을 옆구리에서 그렇습니다. 협박하기 위한 협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지난주에 나온 끔찍한 보도인데 저는 이게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지 알고 있죠.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의심이 돼요. 헌법재판소를 사찰했어요. 사찰했어.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정보위가 이제 잠시 후에 10시에 열릴 텐데 정보위 회의 결과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능- 의혹 자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고도 남을. 하고도 남을.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씨 우리 방도 제가 얘기했나요? 이 컴퓨터 해킹하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예 노트북을 예. 사무실에 안 두고 다녀요. 24시간 몸에 끼고 다녀요.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군요. 만일에 여기 제가 없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해킹하기 쉽거든요. 여기다 뭐 아. 해킹 툴 바로 이 자리에 여기다 심어버리는 건 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방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무슨 짓을 누군가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예 24시간 24시간. 갖고 다니시는군요. 네. 물론 요새는 국정원 직원들도 능력이 떨어져서 네. 인도네시아 대사관 저기 호텔 숙소에 들어갔다가 노트북 골라다가 걸리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리숙한 국정원. 그래서 그 꼴 당하기 전에 이걸 끼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밀고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밀고 다시 간다. 그렇군요. 밀고 다시 간다. 밀고 간다. 장 기자님도 밀고 다시 밀고 간다. 밀고 간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참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점잖을 시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탄핵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네. 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예, 없습니다. 이거 저는 국정조사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그리고요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기능을 국정원 개혁법을 2012년 대선 이후에 그 댓글 사건 이후에 국정원 개혁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번 이런 식이에요. 영국 모델이나 일본 모델이 그나마 잘된 모델이에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MI5하고 MI6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정보하고 국제 정보 기관이 별도로 각각 분리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MI5하고 MI6가 국제 정보는 그러니까 이 정보 기관이 이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네. 우리로 치면 대통령 직속이 아니에요. 네, 네. 거기는 국제 정보는 외무부 장관, 외무상, 포린 미니스터 산하에 있어요. 네. 국내 정보는 네. 인터널 미니스터 내무상 산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분리돼 있고 그러네요. 두 개가 분리가 돼 있고 그 각각의 기관들이 대통령 직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수상이나 대통령 직속이 네, 아니고 네, 네. 밑에 장관을 거쳐서 보고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상과 외무상은 상당히 거기서도 권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이게 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보기관 자체가 또 하나의 흉기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예. 국정원이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한 또 대통령 직속으로 존재하는 네. 한 그 문제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군부 독재 시대 박정희 전두환 시절만 해도 네.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정원장하고 매번 얘기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문민 대통령이라면 국정원 일에 신경 쓸 여지도 없는 거예요. 네, 보면 그렇죠. 네, 바빠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지들 멋대로 독자적으로 돌아가요 보면. 음. 근데 독자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통제가 안 되고 누가 뭘 하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고를 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불법적인 사찰이라든지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네. 집행을 하는지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도 알 방법이 없어요. 국정원장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네. 쪼개고 네. 장관 밑으로 집어넣고 네. 이렇게 예. 해야만 해외 정보원으로 만들든지 네. 예, 이렇게 해외 정보원, 국내 정보원. 예, 나눠서 예, 행안부 장관 밑에 하나는 외교부 장관 밑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두 번 다시 댓글 부대 이렇게 운영 못하게 해야 돼요. 댓글이 무슨 대북 심리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정치적인 이 뭐랄까 그러니까요. 일종의 저 보수 언론 SNS 보수 언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언론사예요. SNS 조중동이야 보면. 그렇잖아요. 국정원이 SNS 보수 언론사예요 보면. 물론 요새는 글쎄 이제 조중동도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예. 아니 그래도 이제 거기는 최소한의 이제 법치 질서에 대한 이제 그럼요. 그런 뭐 얘기는 예, 분명한 네, 거니까. 예. 조중동이 불쾌하죠. 그렇게 불쾌하죠. 하면 조중동이 불쾌하고요. 예. 뭐 쓸 건 쓰잖아요. 쓸 그러니까, 때는 또 다 예. 쓰니까 예. 그 조중동 아래죠. 조중동보다 수준이 훨씬 훨씬 낮죠. 낫죠. 예. 이거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슈는 생기지만 네.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판판이 1970년대 그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그리고 네. 오늘의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네. 그 대법원장도 사찰까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네. 끊임없이 이제 이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까지도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네. 10일 날 할까요? 하도록 열심히 성명서 발표하고 네, 기도하고. 기도. 황교안 총리도 기도한다는. 아이고, 누구 기도발이 더 센가 한번 붙어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르면 오늘 네. 그 선고 날짜. 를 기자들에게 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에서 이제 풀이 왔는데 네. 하게 된다면 네. 이제 10분 전에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선고일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알려주긴 한다. 네. 근데 10분 전에 네. 알려주시고 생방송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 이런 네. 메시지가 어제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 한 사흘 전에 네. 그 알려준다. 그래서 네. 오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제 기자들의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헌재가 좀 미리 좀 알려주는 센스, 네. 이런 거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 가지고도 며칠 날 어차피 13일 이전에 선고를 한다고 무슨 바가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이제 오늘이 되느냐 아니 금요일이 되느냐 13일이 되느냐 이제 이 그렇습니다. 차이인데 예. 어쨌든 그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예. 그 대법원장이 네. 그 신임 헌법재판관을 네. 선임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명. 지명을 하셨죠. 네. 지명을 하셔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이게 선거하고 또 영향이 있을까요? 일종의 상관은 없어요. 뭐 새로 왔는데 이분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직 내린다는데. 걔들은 뭔 얘기든지 하잖아요. 우리 말에 불가능은 없어. 뭐든지 가능해. 그렇군요. 네. 네. 온 우주가 도와주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고. 일단 떠들고 봐. 네. 근데 그게 실은 이제 원래 대통령 측에서 노리는 바는 네. 이정미 재판관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가고 나면 새 헌재 재판관을 빨리 지명을 시키고 그 핑계로 좀 길게 끌어서 기일을 연장해 보겠다라는 네. 의도로 그 이슈를 제기를 했었는데 네. 국민적인 여망이 워낙 뜨겁다는 것을 대법원이 알고 있으니까 네. 대법원이 결국은 이게 뭐랄까 청와대나
또 대통령 대리인단의 압력과 국민적인 여망 사이에서 적절하게 솔로몬적 해법을 냈던 것이 변론 종결 이후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 변론 종결하면 네네. 어차피 선고는 예정이 돼 있으니까 3월 13일까지 선고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네. 종결 이후에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네. 고 대법원이 기히 밝힌 프로세스대로 지금 지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선의 재판관이 네. 저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진짜요?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공부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다. 1등했어요. 공부는 잘했다. 왠지 딴 거는 못했다는 아니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고 예, 이선의 왜냐면 재판관. 우리가 저기 사법연수원 때도 이게 여학생들 그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 빌려보는 게 저희도 매번 그 정리 잘 된 노트가 항상 이 모범 답안 아닙니까? 족보. 예, 족보. 예. 이선의 사법연수생이 쓴 이 노트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사본 정도를 구해가지고 야, 잠깐만 좀 줘봐. 나도 좀 복사해서 보자. 그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아마 그렇구나.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3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1, 2, 3등 안에 들었어요. 예. 1, 3등까지만 상장을 주거든요. 상장을 주는데. 아주 이렇게 폼나는 상장을 주는데 그 폼나는 상장을 받았어요. 이선의 재판관이. 그리고 굉장히 수수해요 사람이. 의원님은 몇 등 하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검사하셨으니까 네. 등산에 들었잖아요. 뭐, 예. 150등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엘리트 사회가 네. 너무 등수에 연연해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검사 정도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예, 살아도 되는데 아씨 난 150등밖에 이선에는 이선에는 3등 안에 했어. 들었는데 아씨 난 검사밖에 못했어. 이러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 대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또 맞아요. 누구는 또 운동을 잘하고 네. 누구는 또 피아노를 잘 치고 그 그런 거 아니 누구는 또 수다를 잘 떨고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달란트고 그렇죠. 달란트. 예. 국민교육 현장 버전으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의 소질을 그렇습니다. 소질입니다. 소질 밑줄 쫙. 예, 밑줄 쫙 네, 소질. 소질을 네. 개발해서 네. 예. 개발도 아니고 그건 개발입니다. 잘 보세요. 개발이에요. 개발. 그래요? 개발이 아니고. 네. 예. 자,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제는 좀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이선의 재판관은 3등 수수한 외모. 네. 예, 그렇군요. 또 알려주세요. 어떤 정보?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근데 단정하고 발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단정하고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네. 모범생. 네, 예, 모범생. 전형적인 모범생. 네. 헌법재판관 할 만한 친구?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연수원 졸업하고 정말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0몇 년 동안. 그래요? 보통은 동기들 정도면 그 재판부에 한 번쯤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 거기가 이선의 재판관이 아마 부장판사까지 하다나 한 10년 전쯤 예, 부장판사 이렇게, 하셨다고. 예. 근데 부장판사까지 하려면 한 20년은 했을 텐데 그 재판부에 희한하게 검사 시절에 공판 검사로 들어가거나 네네. 또는 변호사 시절에 이제 사건을 선임해서 가거나 뭐 이런데 이선의 판사 재판부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보통 이제 재판부에 배정이 되면 예. 이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예, 염탐하러 예, 가기도 하고 예. 좀 잘 좀 해주라고 변호사로 가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 검사 때는 가가지고 이거 징역 10년씩 때려야지 말이야 이게 판사가 이렇게 낮아서 되겠어 형량이 예. 그러는데 예.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언론의 촉으로는 반갑다 친구야 이런 거 한번 네. 해야 되는 반갑다 친구야 해서 네. 두 분 모시고 네. 토크쇼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찌됐든 이 지금 지명한 대법원장이 네.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선고 지금 네.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네. 내주에 있을 네. 이정미 재판관 후임 네. 그 인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다. 네. 요건 별건이다라는 네.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무려 3분 17초나 오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많은 시청자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당황했어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을 했는데 네.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처음이었어요. 이 기계가
이게 다 생방송으로 다 나갔거든요. 네, 네. 누를 수가 없어요. 어.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흥행에는 대박이 아. 났다. 그렇지만 사회자는 진땀이 났다. 아니, 저는 언제 방송 출연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날까지 어쨌을까 하는 계속 간다. 자, 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인한이님께서 장윤성 기자님, 스카이정님, 우리 다 같이 탄핵 인용되는 날 두 분처럼 호탕하게 웃어보아요 하셨어요. 웃어보아요 네.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같이 웃고 싶습니다. 이동희님, 중학교입니다.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입니다. 네. 김경진의 어쨌을까 잘 보고 네. 수업 열심히 참여하러 갑니다. 네. 오전 8시 42분에 네. 지각 안 있을까? 친구 추가하겠습니다. 이동희님. 아 고맙습니다. 혹시 학교에서도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안 돼요 그러면. 네, 자. 희연님 잠깐 보겠습니다. 와 스카이정님 뇌생남. 오 네, 뇌생남. 좋은 얘기죠. 네. 네. 여긴 캐나다 동쪽 끝 헬리팩스입니다. 멋진 스카이요정님, 장유선님, 아자 처음으로 생방 직접 보는 듯요. 저는 저녁 먹인 설거지 중입니다. 아 설거지 하시. 네 저녁 드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 방송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윗현이님께서 일본의 우메차 즉 매화차를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오. 맞아요. 저게 매화꽃을 따가지고 네네. 살짝 건조 동결해서 말려요. 어. 그러면 저 매화만 이렇게 물에 띄워서 이렇게 마시면 그것도 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시큼상큼 봄의 맛이 나지요. 네. 이분은 이제 일본에 계신 분 같습니다. 네. 부인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하마 같아요. 입이 찢어지나 봐. 하마 같아요. 웃는 거 너무 귀여워. 근데 하마가 귀엽나요? 아 재밌다. 진짜 하마가 귀여워. 하마 같은 우리 의원님, 네, 참 재밌습니다. 위대한 방창영님, 내가 네. 좋아하는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네요. 어제 민주당 경선 잘 봤습니다. 의원님 네. 객관적인 평가 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줄리아리님께서 갈수록 태산인 것 같네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질 않길 바라며 멀리서 기도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만 읽어볼까요? 너무 일찍 해서 CDO 1973님 다음 대통령은 김경진 의원 확실합니다. 아이 잘못 골랐네. 다음 대통령은 김경진 의원 확실합니다. 오마이뉴스 매일 시청합니다. 멀리 캐나다 동부에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모시고 저희가 토론하겠습니다. 라일락님께서 이쁘게 보면 하마도 귀여워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쁘게 보면 하마도. 하성근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코 빨개요. 저랑 비슷한 증상. 술? 술. 허성근님께서 네. 코가 빨갛다고 네.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녁에는 안 마셨어요. 네, 소영님께서 두 분의 신명난 웃음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에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호방하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즐겁게 살아야죠. 네. 암흑할수록. 네. 조임현님께서 미국 델라웨어입니다. 이번 주는 맘 편히 잤으면 좋겠어요. 두 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희연님께서 방송 처음 타봤어요. 젖은 손으로 좌판 두드릴 보람인데. 좌판. 아까 치셨던 분, 아까 설거지하다가 설거지 하시던 분 저녁 먹인 설거지 중이라고 하셨던 분인데 방송 처음 타봐요. 젖은 손으로 좌판. 선생님 좌판입니다. 좌판은 저기 시장에 좌판이고 이거는 자판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오타가 나는 게 이 보면 자동으로 이게 단어를 이렇게 서제스천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서제스천을 해주는데 그러면 막 틀리게 나오죠. 중간에 지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지 멋대로 단어를 보내버려가지고 그 AI가 꼭 좋은 거는 아니야. 아직은 좀 덜 떨어졌어요. 한글 잘 몰라. 자,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온 댓글도 잠깐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너무 재밌네요. 귀 요은 하마. 김경진
김경진 의원이 호탕하게 웃으며 진행하니 이한이 유쾌할 수가. 네. 이한이 유쾌할 수가. 유쾌할 정말 수가. 유쾌하다. 이런 네. 말씀 주셨고요. 유창성님께서는 스카요정은 정치 공부 열심히 잘해서 꼭 대통령이 될 걸 하셨습니다. 스카 파이팅, 네. 팟짱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채몽님께서 저 토요일에 의원님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팔짱 끼고. 자랑질 흐흐 하셨어요. 토요일 어디서 찍었지? 찍으셨지? 네, 너무 호탕하게 웃는다. 네. 권영옥님께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자유로운 의원, 자유로운 영원 김 의원님 팬입니다요. 김정수님께서 하셨고 멋져 불어요 하셨습니다. 박선혜님께서 우리 특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요. 국민 모두가 밝아지게 하는 욕심 없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원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스카요정 컴백 어게인 파이팅 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 지금 눈 와요. 전주 군산 쪽 제법 눈이 많이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대리인들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요. 스카요정님 어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어디 토론 나가셨나 봐요. 그렇죠. 어제 그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제 일요일 아침이셨나요? 예,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힘으로 매일매일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국민의당도 거의 지금 이제 룰 협상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안철수, 손학규, 현학교, 전정배 현종배. 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